지금은요 대선 국면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같으면은 대선이 12월 달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1월 달부터 대선 분위기 뜨고 난리 났었어. 그렇지. 그 당시 내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된 게 2월 달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 참 그 후보가 되는 것부터가 굉장히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얘기 잠깐만 하고 갈까? 쫀쫀했죠, 진짜. 되고 나서도 굉장히 불안했었고 바꿔야 된다고 해다 후보 단일화 해가면서 후보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돈 말도 없다 안 돼요. 그래서 황금돼지 저금통에다가 돈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온 그 국민들이 진짜 야 노무현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 마음을 모았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 황금돼지 이벤트가 굉장히 참 뜻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3월 9일이 대선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는 뭐 300 며칠 남았다 이렇게 딱 뜨는 걸 했는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꼭 그런 놈이 있었어. 그 노무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놈들이 저거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은다고 저거 갖고 그 대선 자금 쓴 게 아니고 딴 데서 저 돈 갖다 분 누군가 있을 거야 뭐 이러라는데, 아니 꼭 우리가 낸 것만 갖고 쓰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참여해보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는 신나게 정치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그 생각들도 당시에는 못한 주제에 굉장히 무슨 말이 드문 많어. 일이에요. 맞아요. 정치 참여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거 말고 그럼요.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 적극 표현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게 신기했던 그리고 그러니까요. 반가웠던 일이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대선 분위기가 이상하게 안 뜨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뜨고 있죠 지금. 이상하게 안 뜨는 분위기야. 그때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들만 뜨고 가요. 어.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가지고 다음번에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되면 거기서 그 세금 한 자락 울고 먹어야지. 이런 놈들만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예. 윤석열 판 책이 3번째 나왔대잖아요. 예. 근데 3번째 나온 책은 윤석열이 심지어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뇌 PCR을 모아놓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되면? 사람은 오모라고 하는 인간인데 또 내가 얘기하면은 날 갖다 고소할까봐 오모라고 하는 그 인간은 나를 모를 리 없다. 모를 리 없다는 뭐야? 야, 진짜. 만난 적은 없대 자기도. 근데 나를 모를 리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야. 아, 다양하다. 진짜. 정확히 따지면 대선 분위기가 아직 안 뜨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후보가 나와 있지만 좀 복잡 미묘한 심정을 갖게 하는 데다가 대놓고 지지할 때 저희 지난번 선거 졌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뭐라고 콕 집어서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 새날을 성동일을 통해서 그 당대표 후보 선거를 지금 3번째 성동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 보면 요번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치열할 수도 있지만 딱히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런 아니, 근데 상황이에요. 이 투표에도 선수들만 뜨고요. 맞아요. 선수들 중에서 누구냐? 똥파리들. 엄청 뜨겁으나 지금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냥 114, 114 그래?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게 극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과 인터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우리 편. 우리 편 뭐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는데 그런 거죠. 예. 내가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 어떤 캠프의 담당자 이야기인데 이런 거야.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투표를 붙였잖아요. 근데 자기 후보가 잘 안 나온 거예요. 뭐 맥락을 중간에서 좀 생략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새날을 선관위 고발한다는 거야. 난 미쳤구나. 누군지 알아. 별 미쳤구나. 아닙니까? 미쳤구나. 그분은 지금 계속 그것만 고발하고 다녀요. 선거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 회사만 그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여론조사는 정확한 그런 뭐 데이터들을 내놓고 설문을 전부 다 또 선거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 이게 우리 지지자들도 다 알아. 우리끼리 아는 그냥 인기 투표인데. 그래 인기 투표하는 건데. 에휴. 아무튼 그런 바보 같은 스텝도 있고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그래봤자 그 사람의 그 후보의 이미지만 깎여. 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자기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나 안 되게 됐던 사람은 무조건 내 적. 그래서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제일 웃긴 게 선수들만 뜨겁다는 게 그거거든. 지금 윤석열한테 어떻게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애들만 뜨겁잖아. 지금 막 그 책을 한 거 쓰려면 얼마나 겁나게 바빴겠어요. 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놈들. 그 다음에 또
이미 지금 부산시당은 출범했어. 또 다음 게 차차차당 거기 부산시당이 출발했어 지금. 이러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고 똥파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겁나 만들어가지고 겁나 그냥 SNS를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뭔가 이 대표를 위해서 이런 고소라도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 근데 그렇게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찰로 들어가가지고 흠집을 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그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그분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지를 갖다 검찰 손에 넘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투표의 의도는 누구를 지지하자가 아니지. 내가 투표를 걸어서 누가 1등 할지 알아요. 그럼요. 거기 막 3만 명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많다. 문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너무 안 떠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투표를 붙여봤거든 몇 가지를. 예. 그러면 그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안 뛰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당선시킬 만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다는 뜻이야. 제가 그 이야기에서 제가 늘 그래서 이거 어떻게 3명이나 되는데 참 거시기하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요즘 방송할 때 저는 대놓고 그 일반인들 여론조사로 나오는 사람이 A라는 후보라면 유튜브 내에서의 여론은 B라는 사람이다. 언급되지 못한 C는 뭐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ABC가 다른 게 이게 속해 있는 집단이 달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어떤 모임 내에선 중심되고 정보가 많은 분들이니까 예. 이분들 보기엔 누굴 지지한다 이게 확실한 건데 예.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니까 이게 갈려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다는 오케이. 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아직 이야기 시작도 못했네. 네. 어쨌든 지금 나는 이제 여론조사는 MBS 여론조사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설명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3개 여론조사가 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재명 25, 윤석열 22 뭐 이렇게 그냥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예. 그 YTN이 16일 날 했던 여론조사 윤석열이 호남에서 이재명이 이기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그 윤석열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50%가 넘은 여론조사 나오는 예. 거. 양강. 근데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40% 가까이 아니 27.9%니까 30% 가까이 되는 응답률하고 그때 그 여론조사가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여론조사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건 좀. 그래서 지금 그 일부에서 몇몇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기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안 되고 정말 어렵게 표본수가 적은 것들은 이거 공표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떤 면에서 근거가 있다 보이는데 이게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등답률이 낮을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즘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특정하게 유리하게 뽑는 표본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세를 얻어서 당선되자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전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맞습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게 선거 공학적인 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 의우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요. 맞습니다. 안 보이거든. 이번 보궐선거는 그런 여론이었던 게 아니고 네. 그런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만들어내버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MBS 여론조사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이게 25가 맨 오른쪽에 이재명이고요. 그 밑에 23위 윤석열, 그다음 8위 이제 이낙연 이렇게 이 세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추세로 보면 진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죠. 예. 요 흐름이라는 게 완전 하락세죠. 지금쯤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쪽 진영에서 이렇게 조마조마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이 25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되짚어보는 이야기인데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한명숙 총리 사면을 이야기했으면 지지율 더 올라갔겠지. 당연하죠. 확 올라갔죠. 그렇게. 근데 되면.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안 윤석열 바뀌었대잖아요. 그 소신이 되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51.6, 516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22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여론조사가 사실인 거야? 참. 야, 이 새끼들아 아유. 과학이라며 어떤 과학이 이렇게 차이가 나? 코끼리 측정하기죠. 꼬리를 재고 나서 얇다, 다리를 재고 나서 두껍다, 그 다음에 귀를 재고 넓다. 여론조사가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무겁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부분만 재놓고 우리가 오라이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유권자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예.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어떤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가고 싶냐면은 짧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립현충원 가가지고 이상한 방명록을 써서 논란이 됐는데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초선 의원들의 그 입장 발표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지도부가 하라. 이거 꽂혀가지고 방명록에다가 그렇게 피해자의 뭐 어쩌고 국립현충 피해자 근데 그게 문제는 당 대변인하고 본인의 변명이 더 이상해 갖고 맞아요. 아 그건 좀 부끄럽더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 실수한 거 있으면요 민영구 의원처럼 과감하게 법안 처리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돼. 그럼요. 뭔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요번에 민영배 의원 해프닝으로는 홍익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멋진 쿨한 태도를 보여준 건 좋은데 이게 자리가 원래 좀 가다 보면 무게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내대표 나 이제 중요해.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서 원내대표가 제 몫을 잘해줘. 개혁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부담되면서 하긴 했는데 시작하는 게 좀 부끄럽죠. 이번 근데 거는. 그 부분은 진짜 쉴드 불가예요. 쉴드 불가. 맞아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뭐 해프닝이라고 넘어가시고요. 자 어쨌건 대선에 대해서는 저는 그 허접한 뭐 4시간 조사해갖고 응답률 3%짜리로 발표한 여론조사는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나올 거예요 이제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 기계 좀 돌려가지고 응답률 한 3% 그때 2.7%가 나오거든요. 그 2.7% 나온 여론조사도 공평하게 만드는 건 법을 바꿔서라도 금지시켜야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 싹 한 반 정도 정리됩니다. 네. 아, 기계 한 대만 들여다 놓으면 가능한 여론조사 그걸 또 의리하는 새끼들이나 그거 보고 뭐 JTBC가 어쩌고 YTN이 어쩌고 보도하는 것도 진짜 웃기고. 아니 그래야지 그 저 돈이 싸니까 여론조사를 계속하면서 뭔가 조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여기서는 네.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전화면접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비싼데. 자 어쨌건 대선 주자 지지율을 이렇게 알려는 드려야겠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윤석열 51.6 나왔다는 뭐 충격받으신 분들한테 사실상 윤석열 지지율은 현재로서는 22%. 그것도 사실 20위가 엄청나게 높은 건데. 네, 이거 조금 있으면요. 오늘도 열린공감 TV가 대박인 거 하나 밝혔어요. 요거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최성해가 조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최성해가 지금 보니까 입을 슬슬 열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자기가 지금 팽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예, 그러면서 슬슬 입을 열고 제대로 열었다. 그러면 윤석열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8시간 동안 취조를 당하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자기는 자기 조카한테는 윤석열이랑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밝힐 것이고 또 지금 자기가 사실상 8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전에 주장했던 거는 미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검찰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지금 뭐라고 그거를 아니 참고인 조사를 8시간 동안 봤는데 그중에 검찰들이 경청을 했대. 그 시간 때운 거지. 고졸한테 시간 때운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는 딴 거를 취조당. 아니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이쪽에 딜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네. 시간 때운 거냐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마치고 나와야 제대로 조사한 것 같거든. 그 지점도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한 말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그 이야기를 그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미친 쉐이 진짜. 근데 그 8시간 동안에 줄곧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렸을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 수사. 그 검찰이 어떤 캐비넷 안에 어떤 수사를 가지고 최성해를 압박했잖아요. 그 수사에 진중권도 관련. 이해되네. 여기까지 합시다. 예. 우리도 그 이야기 또 내일 할 생각이 있어서 예,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예. 우리 새날